김현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절차가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만시 시작할 때 바로 이제 투표가 시작된 거고요. 네.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서 원래는 6시간의 찬반 토론이 예정돼 있었지만 7시간을 넘겼습니다. 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인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군사 원조를 대가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비리 조사를 요구해서 권력을 남용한 혐의, 그리고 또 백악관과 행정부 인사들에게 청문회 증언을 거부하게 하는 등 하원 조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회 방해 혐의입니다. 이 현재 하원은 공석 4명을 제외한 제적 431명, 의결 종족수는 216명인데요. 민주당이 233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결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 네네. 만약에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되게 되면은 이 1868년 앤드루 존슨 그리고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서 하원 탄핵을 받은 역대 3번째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이 다음 절차는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기 때문에 현재 전체 100석 중에서 53석을 가진 공화당 이미 원내대표가 불결시키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6장짜리 서한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쿠데타 기도로 몰아세우면서 미국 국민이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정의 왜곡과 권한 남용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노를 표시를 했고요. 오늘 아침 트위터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정말 민주당을 향한 분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부당하게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힘을 좀 모아달라. 지지층 결집을 향한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미투의 상징적인 인물이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2017년에 이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서 일본 미투의 상징이 된 이토 시오리 씨가 이 성폭행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네. 어제 도쿄지방법원은 전직 TBS 방송 워싱턴 지국장이었던 야마구치 노리유키가 33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3,500여만 원을 이토 사오리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이 이토 씨는 지난 2015년 취업 상담을 위해서 야마구치 지국장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 1,100만 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마구치는 성행위는 합의로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이토 씨에게 1억 3천만 엔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네. 이 참고로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앞서 이토 씨가 이 성폭행 피해에 대해서 도쿄지방경찰청인 경시청에도 고소를 했지만 도쿄지검이 2016년 7월 준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야마구치에 대해서 혐의가 불충분하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다시 이토 씨가 불복을 했지만 검찰 심사회 역시 판결을 뒤집을 사유가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은 타당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한편 이토 씨는 판결 이후에 많은 분의 뒷받침이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승소했다고 제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울먹였습니다. 네. 형사 고소가 기각됐다는 사실 자체도 좀 충격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각된 사유를 두고도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죠. 네, 그렇습니다. 야마구치는 이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 언론인 중 한 명으로 네. 심지어 아베 총리와 개인적인 통화까지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베 총리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총리라는 책을 쓰기도 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검찰이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 패소한 야마구치 전 기자 측은 판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참고로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인 일본에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모두 공개한 이토 씨는 오히려 근거 없는 비난과 냉대를 받아야 했지만 가해자인 야마구치는 지금도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각종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투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일본도 보면 뭐 우리나라와 딱히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왜 항상 피해자만 이렇게 힘겹게 싸워야 하는지 이 부분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을 바라보는 사실은 우리 마음이 어떤지부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굳이 저 문제를 들춰서 본인도 힘들어지고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우리 사회 전체가 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폴란드 소식인데요. 폴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네, 국제뉴스 전해드릴 때 사실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개혁안이라는 표현을 뉴스 기사에서 주로 접하실 겁니다. 근데 예. 늘 말씀드립니다만 내용에 따라서 정말 긍정적인 의미의 개혁인지 아니면 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개악인지는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다룰 폴란드의 사법 개편안은 그 내용상 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폴란드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인 국가사법평의회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판사를 지명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가사법평의위원은 최근까지도 이 동료 판사들에 의해 선출된 다수의 판사들로 구성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2015년에 정권을 잡은 우파인 법과정의당은 지난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원이 이 위원들을 지명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사법위원회는 폴란드의 국가사법평의회가 정치적 독립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고요. 폴란드 정부와 여당은 EU가 폴란드 개혁에 지나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서로 이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참고로 지난 10월 치러진 총선에서 이미 언론을 통제 장악하고 있던 법과정의당은 우파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또다시 하원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는 이 또다시 자신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쭉 들어만 봐도 사법부의 독립을 명백하게 해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에 대해서 폴란드 대법원도 지금 제동을 걸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17일 말고르자테 게르즈도르프 대법원장이 홈페이지에 올린 공개 서한에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서 독립적인 사법권을 청산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폴란드와 유럽연합법 사이에 모순이 생기면 유럽연합의 조약 위반으로 유럽연합의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 EU법이 개별 국가의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원칙을 여당이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이 내년 5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새로운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면서 이 사법부를 친정부, 친여당 인물로 꾸리려는 꼼수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이렇게 심각하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정부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 폴란드의 여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공산주의 시대 이후 적절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편하려는 의도다. 명분은 그거다. 그러면서 부패를 척결하고 사법제도를 정비하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지난해 7월 3일 발효된 사법개혁안에는 판사 임명권을 사실상 의회가 갖도록 하고요. 법무부 장관의 유임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대법관을 사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판사들에 대한 징계부를 신설하는 한편 예외적인 항소심을 둬서 지난 1997년까지 소급해서 심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장악 의도가 너무 분명합니다. 네.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미 폴란드 내에서 판사들은 사법개혁과 함께 자체 징계부는 물론이고 반부패국과 검찰, 국세청 등 각급 정부 기관으로부터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부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사법개혁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사법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EU도 이런 우려를 반영해서 폴란드의 법치에 대한 전례 없는 조사를 시행하면서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폴란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세계 최장기 내전을 벌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소식입니다.
매일 9명의 어린이가 죽거나 다친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네, 뭐 어느 나라든 어디서든 전쟁이 터지면 제일 큰 피해를 받는 계층은 여성과 어린이죠. 네. 이 현지 시각으로 16일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아프간 내전, 테러 등으로 인해 어린이 631명이 사망했고 1,830명이 다쳐서 하루 평균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 유니세프는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을 세계 최악의 킬링필드라고 묘사하면서 지구상에서 어린이가 살기에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이 내전 때문에 사망한 아프간 어린이는 6,500명에 달하고요. 다친 어린이는 15,000명가량이라고 합니다. 특히 AP통신은 40년 이상 이어진 아프간 전쟁에서 죽거나 장애를 가지게 된 어린이의 수는 정확하게 확인조차 할 수 없다라고 보도를 내놓기도 했고요. 또 민간 사상자의 42%는 무장단체가 사용한 자살폭탄, 사제폭탄 등으로 인해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 왜 미국과의 평화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지금 현재 이 사망자나 부상자의 수치가 더 늘어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아마 이 프로그램을 매일 들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내전이 여전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많이 아실 텐데 참 전쟁이라는 게 승자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현대사회까지 전쟁이 이어지는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납치 자작극이 벌어졌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지난 16일 미국 뉴욕 대로변에서 10대 소녀가 한밤중에 괴한에 납치돼서 이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서고 현상금까지 내거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결국엔 자작극으로 판명이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16살의 캐롤 산체스는 밤 11시 30분쯤 어머니와 대로변을 걷다가 차량을 타고 접근한 괴한들에 의해 납치가 됐고 어머니가 저항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딸이 끌려가는 걸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2시 30분쯤 이 피랍 장소 인근의 한 공원에서 모습을 드러낸 캐롤. 경찰에 의해서 이제 조사를 받았겠죠. 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과잉보호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머니와의 불화에서 비롯된 장난이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최근 사실 산체스 가족이 온두라스로 이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네. 이 캐롤 산체스는 이 가족을 따라가지 않고 미국에 남기 위해서 납치 소동을 벌였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네. 사실 이번 납치 사건은 최근 버나드 칼리지 1학년생인 테사 메이저스가 맨해튼 모닝사이드 파크를 걷던 중 괴한 3명의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한 끔찍한 사건 직후 발생했기 때문에 또 비슷한 사건이 아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던 사건이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허무하게 자작극으로 드러나서 만약에 이 납치 사건이 정말 자작극으로 판명이 날 경우에는 이 산체스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